자, 이제 먼데에서 모하비 신형 페이스리프트가 탁송되어서 왔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신차 같은 경우는 이 가죽하고 이런 이제 스위치, 그 다음에 이 하이그로시 부분하고 이 스위치, 그 다음에 액정, 버튼류, 백미러,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이제 하이그로시라 손톱 상처도, 그러니까 타올기에 있어도 못 견디죠. 그거를 이제 외부에 바르는 코팅제로 이렇게 이제 유광이나 우드 이런 데는 다 코팅을 할 거고요. 이제 이 시트도 염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염색층을 보호해주는 약품으로 코팅을 해야 이염 같은 거나 이렇게 대부분 이런 큰 차는 이제 세차를 막혀서 하는데, 이제 어떤 클리닝보다는 이제 레저 왁스로 감춰서 은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못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이제 타올로 닦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기 꽉 찬 습식 타올로 이렇게 먼지하고 오염을 닦아줘야 되는데, 대부분 마른 타올로 닦기 때문에 이런 데 스크래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견딜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뭐 이런 데 마찬가지 코팅을 할 거고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K사 도장은 최고급 세단 K9부터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보다 이 칠이 무르고 얇아요. 그래서 돌빵도 자주 생기고 이렇게 이제 오염이나 어떤 돌빵 그런 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새 차인데도 이렇게 벌써 물때가 생기고 이 복잡한 구조를 클리닝해서 이런 전면부, 그러니까 지금 주행하지도 않고 인편으로 탁송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썬팅을 지역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고객님들은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이렇게 캐리어실에서 신차 제조업의 업체에서 해주는 탁송을 해서 전혀 주행을 않고 옵니다. 그만큼 가장 순수한 상태에서 코팅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경험으로 아시는 거죠. 물론 이제 새 차여도 이렇게 클리닝은 기본으로 해야 돼서 이제 오염은 다 제거하겠지만, 이제 이런 스티커류 다 떼내고 이런 이제 가니시나 고무, 플라스틱 이런 데도 이 재질이 흡수되는 재질에 상당히 약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그래서 SUV는 조금 요금을 더 받는 경향이 있는데, 먼 곳에서 탁송까지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추가금 안 받고 해드릴 건데, 이제 실내도 마찬가지 코팅을 하고, 이제 엔진룸도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검정색도 관리가 힘든데, 이 유리를 검정색보다는 반사 필름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워터 스팟이나 물때도 덜 생기고, 제가 유리를 전부 코팅하는 이유는 유리 발수 코팅제가 코팅제는 맞습니다만 어떤 석유에서 추출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효기간이 짧죠. 제가 발수의 모든 재질은 석유에서 추출된 화합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걸 바르게 되면 물론 피딩이나 발수는 좋아질 수 있으나 결국은 그게 이제 유효기간이 지나면 찌든 기름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오너분들이 깨끗하게 걷어낼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여기 차체에 바른 왁스나 관리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안 바르고 샴푸 세차만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면 유리 포함해서 모든 유리를 다 이 차체에 바르는 코팅제하고 똑같이 이렇게 시공을 할 겁니다. 이 휠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이 큰 덩치가 세차도 빠를 뿐더러 드라잉도 빠르고 아무것도 안 발라도 되고, 그래야 이런 큰 차를 유지하고 관리하지. 이거 지극정성으로 해본들 6개월을 못 갑니다. 제가 수많은 고객분들 봤지만 이렇게 세차 뽑아가지고 당장은 뭐 이렇게 날마다 세차할 것 같지만 6개월 이상을 못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쭉 방호성과 지속성이 됐을 때 기존 고객님들이 먼 거리에서든 아니면 차를 바꾸시거나 주변 분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연휴가 시작돼서 오늘 이제 상당히 일찍 출발했는데도 늦게 도착해서 오늘은 클리닝만 하고 실내 코팅하고 내일 코팅하고 또 하루 정도 경화해서 연휴 끝나거나 출고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차 코팅을 반나절에만 한다는 거는 이 기본 클리닝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바르는 그냥 왁스 같은 저가형 발수제를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공을 하고 나서 이런 상태가 깨끗한 상태가 유지될 거란 믿음을 가진다는 거죠. 마케팅 위해서. 저는 이 순수 상태 세차하지만 클리닝 하는 데만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리고 하루 정도 이제 원체 코팅을 하고 다시 기본 경화 하루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2박 3일 정도 차분히 주시면 좋은 결과물과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처음에 시공을 한 다음에 이 코팅층이 먼지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보관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빈 눈을 안 맞히고 그냥 지하에 일주일 정도 놔두시면은 완전 경화돼 가지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데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가경화돼서 이렇게 빈 눈은 맞아도 상관없는데 샴푸 세차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아무래도 고착이 덜 된 상태란 얘기죠. 그게 깨끗한 환경에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할 때도 지하 주차장에다 주차하시고 눈비를 될 수 있으면 안 맞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모하비를 지금 이제 신차거든요. 깨끗이 이제 세차를 하고 보니까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K사 도장이 무르고 얕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이 출고할 때 여기 가렸던 이 테이프, 여기도 지금 테이프 자국 있죠? 그러니까 이 테이프 붙였던 자국에 점착물이 벌써 페인트 층으로 침투해 가지고 이 어떤 케미칼 세차로는 닦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적장에 신차인데 조금 세워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차를 계속 타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 루프는 사람들 손을 자주 닿지도 않고 밀대로 보통 이렇게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차가 이 지경인데 이거를 일상생활 하면서 세차도 자주 차가 엄청 커요. 근데 이제 이 나중에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새 분비물이나 뭐 그러니까 벌레들 뭐 이런 낙하물, 오염. 더군다나 이 검정색은 제가 왜 검정색을 제네시스 그 다음에 독일 3사 그 정도만 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 지인이고 고객들 분이고 저는 검정색을 그 네 가지만 추천하지 절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만큼 감내할 자신이 있으면 하라고 하는데 K사 검정색은 도시락 싸갖고 말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이제 물론 코팅을 하면 이제 조금 더 나을 뿐이지 태생적으로 이게 관리 자체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데다 이제 뭐 왁스나 발수제 이런 거 바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유분기라 이제 빗속의 광물질이나 먼지도 더 잘 달라붙고 워터스팟도 더 잘생기죠. 지금 워터스팟 몇 개를 지금 부분 광택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광택기를 댈 수밖에 없는 차가 바로 이 K사하고 쌍 S사 도장입니다. 그만큼 질이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연마보다는 이제 마무리 광택제로 최소한의 데미지로만 이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제 RPM을 높게 하면 얘가 또 페인트 층으로 파고들 수가 있기 때문에 RPM을 낮게 해서 점착물 자국을 걷어낼 수 있을 정도만. 그러니까 이런 걸 전부 모르고 구입했다가 이 검정색을 타보면 질려버립니다. 이렇게 먼지도 잘 안 나는 최고급 수성 광택제로, 그러니까 마무리 광택제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먼지 비산이 적어져서 이제 다시 어떤 부분적인 클리닝으로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좋은 걸 하면은 분진이 다 날려고 다 세차 다시 해야 돼요. 그 정도로 K사들의 어떤 신차가 들어와도 이런 작업들을 꼭 해줘야 합니다. 수입차들이나 제네시스 도장이 좋은 차들은 그냥 세차로도 다 되고요. 이제 광택을 하더라도 아무리 지저분하게 뭐 관리를 안 하고 타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도장의 방호력이 좋기 때문에, 강도가 좋기 때문에 작업들을 이제 물론 고경도 도장이라 이제 작업 시간은 더 걸리지만 이렇게 자기가 노력을 했을 때 어떻게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 이런 차들이 광택이 들어오면 진짜 심란해요. 그것만 아시고 이렇게 검정색을 출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본 차들이 독일 차보다 안 팔리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토요타랄지 혼다랄지 닛산 이런 차들을 보면 진짜 이 정도도 양반이 더 심각합니다. 마른 타올로 닦게 되면 무조건 이제 타올 기스가 생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기 꽉 찬 습식 타올로 이렇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물이 저항 역할을 하면서 스크래치가 안 나게 되죠. 그러니까 왁스나 어떤 관리제 많이 바른 차들을 제가 이렇게 투광등에서 많이 보여드렸지만, 왜 본인들은 이제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 기스가 많이 나 있냐면, 이걸 바르고 나서 어때요? 마른 타올로 이렇게 빡빡 문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다 생기는 거예요. 이제 기름기에 의해서 잠깐 안 보일 뿐이지, 그게 계속 퇴적이 되면 이제 이 투명한 감이 없이 이제 기름기에 의해서 먼지나 워터스팟은 더 잘 생기고, 이제 타올 기스는 천지에 생겨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세차를, 이런 큰 차는 본인들이 세차를 잘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세차장을 한 곳을 정해서 꾸준히 다니시라고 하는데, 어떤 세차장을 가야 되냐, 이렇게 물기를 꽉 짜가지고 아니면 대량으로 탈수를 해서 계속 세척 탈수를 반복하면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닦아주는 거. 잔물기 제거도 습식으로 해주는 데를 다니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제 고객들한테 이제 항상 당부하는 얘기는, 어떤 세차장을 이제 다니시든 상관은 없는데, 그거하고 내 차는 코팅이 돼 있으니까 왁스나 이런 거를 서비스로 안 발라줘도 된다, 그 이야기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게 기름기가 이 차에 닿게 되면 더 지저분할 뿐더러
이 타월 게이트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타월을 쓰면은 이렇게 이제 물기에 의한 잔사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 세무융을 사용하라는 이유가 이렇게 아무데나 닦아도 물기 꽉 짜가지고 닦으면은 얘는 잔사가 안 남아요. 자, 이런 데 보면 순 워터 스팟입니다. 그러니까 새 차가 일하는데 타던 차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유리창 밑에도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테이프 붙였던 그 자국을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앞유리에도 지금 테이프 붙였던 자국이, 그러니까 이렇게 붙였든지 아니면 앞유리를 감춰서 이렇게 앞유리에 이렇게 붙여져 있던 테이프 자국이겠죠. 뭐 세차인데도 뭐가 묻으면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검정색은 얼마나 조심스럽냐면 얘기 다루듯이 다뤄야 됩니다. 이제 제 매장을 떠나서 고객님이 이제 어떻게 관리하시는가는 이제 거기에 달려 있는데, 물론 이제 전체를 다 코팅해서 제가 이제 기아차 타신 분들, 기존 고객님 말 들으면 저희 코팅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정도로 이게 취약해요. 이제 본네트도 지금 이제 최대한 광택기를 안 대고 케미칼로 해가지고 깨끗이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훨씬 손이 많이 가는 거죠, 차가. 지금 이쪽에도 선명하게 자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작업을 하면서 마른 타올로 닦게 되면 새 차의 기스를 내게 돼버리죠. 타올 기스를. 제가 예전에 닛산 그 알티마를 작업하다가 놀래버려가지고
어떻게 겨우 맞췄는데, 이 코팅제를 도포를 하면서 이 닦는 과정에서 이 기스 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맞춰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예 받지를 않아요. 그러더니 결국은 철수하더군요. 저한테 조언을 받아서 신차를 뽑으려 하는데 어떤 색이 좋냐 그러면 저는 딱 기준이 정확해요. 제네시스, 독일 3사 그거 아니면 검정색 뽑을 생각하지 말아라. 정 어두운 색이 좋으면 메탈릭 색상 그 티타늄 색이라고 하죠. 그런 유 정도는 괜찮아요. 이 모하비도 흰색이나 이런 차들은 기본적으로 그 펄이 열을 반사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대학표대에 놔둬도 이렇게 만져보고 실제로 온도를 재보면 훨씬 얘가 높습니다. 그니 당연히 광물질이나 이런 게 침투하기 쉽죠. 그러니까 뭐 이런 중간중간 그 다음에 이 앞에 이런 데까지 다 확인을 해서 순수 상태로만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물기 없는 상태에서 또 확인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 해줘야 신차 코팅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데까지 다 코팅을 해야 될 게 물기가 다 건조가 돼야 돼요. 자연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물론 열풍기로 뭐 열을 가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렇게 천천히 작업을 해야 모든 재질에 이런 데까지 다 코팅을 하려면 이 수분이 다 증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제가 손이 느려서 작업을 천천히 해준다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검정색은 물기 꽉 짠 습식 타올로 접촉을 해야 타올 기스가 안 난다는 거죠.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세차 영상이나 이런 거는 그 제 재생 목록에 어떤 그 관리 세차하는 방법이나 그런 데를 참고하시면 이렇게 큰 차를 코팅 이후에 어떻게 쉽게 세차하고 드라이잉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다 올려놨기 때문에 제 고객분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 하고 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고 후에나 재코팅 할 때 아니면 뭐 문콕 수리할 때 아니면 어떤 이제 차를 바꿔서 이렇게 올 때 그런 이제 고객분들 후기까지 이렇게 다 올려놨으니까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왜 이렇게 찾아오는지 그런 거 다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뭐 다 왁스 바르고 그렇게 관리를 하진 않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제 제조업체에서 하라는 대로 해봤는데 차가 깨끗해지질 않습니다. 깨끗이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수성 광택을 하는데도 마감을 예를 들어서 코팅을 유성으로 하는 데가 많은데 그 유분기 많은 차들을 자기들이 수도 없이 닦았으면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수성 코팅을 해야 이런 검정차를 깨끗이 타고 왁스나 이런 거를 안 바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코팅제를 써서 이렇게 해도 충분히 그 고객들이 만족해서 다시 소개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만 8년을 했고 15년을 계속 해왔지 남들 하는 거 다 이렇게 해봐야 그때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뭐 길어봐야 2, 3년 하다가 다 문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광택기 돌리는 거나 뭐 코팅하는 거 제조업체가 가면 얼마든지 다 그냥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서 그게 정석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